네, 물리의 윤달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왔어요. 이제 앞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역학 부분을 마무리 좀 지었고요. 2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2단원에도 파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정확하게 뭐 세세하게 나누자면은 한 세 개 파트인데 보통 이제 전기 파트와 자기 파트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기 파트 같은 경우보다는 뒤에 있는 자기 파트가 조금 더 어렵고 양도 많고 더 중요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방학 때 자기장 영역, 자기 파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화학을 만약에 선택한 친구들이 있다면 화학이랑도 좀 많이 겹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내신 때 문제풀이 할 때 설명 간략히 제가 더 추가하고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기장 파트를 보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2단원에서 이제 내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양이 좀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눈빛이 이게 포커스가 안 맞으면 제가 제 모니터를 보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보시면요. 일단은 자기장이라는 걸 뭔지를 볼 거예요. 자기장인 게 자기장이 뭐냐? 자기장은 B라고 표시할 거고요. 자기장은 B라고 표시할 거고. 자,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그럼 자기력이라는 건 별거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력과 청력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력은 N극과 S극, 다른 극끼리가 잡아당기는 힘의 인력이라고 하는 거고, 청력은 뭐 S극끼리 또는 N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힘들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할 거고요. 자, 자기장을 우리는 방향과 크기를 측정을 할 거예요. 자, 방향은 가장 쉽게는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요. 크기는 자속 밀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속 밀도. 자, 일단은 자기장의 방향부터 볼게요. 자,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석이라는 게 있을 텐데, 자석이라는 게 있고, N극과 S극이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이런 거를 요새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자, 여기 뭐 철가루 뿌려놓고, 철가루가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뭐 그림 그리고 이런 거 했습니다. 좀 옛날 얘기죠. 그래서 나침판을 놓습니다. 자,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을 거예요. 색칠한 게 N극입니다. 그래서 S극 쪽에 놓게 되면 N극은 S극을 쳐다볼 거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두면 N극은 왼쪽, 아래쪽에 둔 나침판도 N극이 왼쪽 해서 쭉 나열을 해서 선을 그려보면, N극이 가리키는 선을 그려보면 N극에서는 나오고 S극에서는 들어오고,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선을 그려보면 자석의 N극에서는 나가는 방향, 자석의 S극으로는 들어오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히 그리면 이렇게 해서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밑에 건 안 그릴게요. 자, 그리고 얘네는 이렇게 해서 선이 연결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이 이렇게 해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선을 우리가 자기력선이라고 불러요. 자기력선. 자, 그럼 자기력선의 특징을 보시면요. 자기력선의 특징은 일단은 패곡선입니다. 끊어져 있지 않은 곡선이에요. 제가 선은 이렇게 그렸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패곡선이고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서로 교차하지도 않습니다. 자,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석의 N극에서 나와서 자석의 S극으로 들어갑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내용이에요. 자석의 외부에서, 자석의 바깥에서 봤을 때는 N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건데, 자석의 안쪽에서 보면 S에서 N이죠. 그렇죠? 자석의 안쪽에서 보면 S극에서 N극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자석 내부예요.
내부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린 내부에서 봤을 때를 또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자기장의 세기인 건데, 자기장의 세기인데, 자, 밀도가 클수록 자기장이 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밀도가 클수록. 근데 밀도가 크다는 건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촘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A 지점과 B 지점이 있을 때는 A 지점이 더 크다, 자기장이. 그래서 간격이 좁을수록이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이 좁다, 밀도가 크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자석과 가까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극 근처에 있을수록 자기장의 세기는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지점에서는 자기장은 접선 방향이다예요. 자기장은 접선 방향이다. 그래서 자기장을 보면 내가 만약에 이 지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접선 그리시면 되고요. 나침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하면 나침판은 화살표의 머리 방향이 N극이 되게끔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은 이런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고, 중요한 건 자석의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S에서 N극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속 밀도예요. 자, 그 다음에는 자속 밀도라는 건데, 우리가 자속 밀도도 자기장처럼 B라고 씁니다. 자속 밀도도. 근데 우리가 그럼 자속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속. 다른 말로는 자기력 선속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자기선속이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자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여서 자속. 그럼 정의는 이래요. 정의는 단위 면적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수 해가지고 단위를 웨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웨버.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N극이 있을 때 자기력선이 이렇게 5개가 있다. 근데 보니까 1제곱미터를 통과하는 건 3개다. 그러면 3웨버 이렇게 하는 게 정석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문제 풀 때는 그냥 이거 5개, 5웨버 이렇게 놓고 풀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굳이 1제곱미터라는 조건을 안 줘도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기준점을 외우기도 이제 좀 힘들다라는 건 그냥 자속이 많다는 건 뭔가 자기력선이 뭔가 많다, 자기장이 세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러면 자속 밀도란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단위 면적당 얼만큼의 자속이 통과하냐. 그래서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가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자기력선이 이렇게 해서 4개가 있어요. 자기력선이 이렇게 해서 4개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몇 배 됐을까요? 2제곱미터를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똑같이 선이 4개인데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4제곱미터를 통과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써보면 지금 현재 2제곱미터에 4웨버가 통과하고 있는 거고, 오른쪽 거는 4제곱미터에 4웨버가 통과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숫자로 쓰면 약분하면 얘가 2이 될 거고, 오른쪽 거는 1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빽빽한 정도가 왼쪽이 높다는 얘기고, 웨버 퍼 제곱미터죠. 웨버 퍼 제곱미터여서 2웨버 퍼 제곱미터, 4웨버 퍼 제곱미터니까 얘가 더 밀도가 크다. 근데 웨버 퍼 제곱미터 말고 우리는 테슬라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2테슬라, 1테슬라, 자기장의 크기는 2테슬라, 1테슬라. 자기장은 자속 밀도에 비례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장의 세기도 이렇게 테슬라, 웨버 퍼 제곱미터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자기장의 기본적인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장은 이러한 특징이고 이러한 개념이고 자석 밀도는 이러한 개념이구나 라는 거. 내신에서는 웨버 퍼 제곱미터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자기 파트를 하기 위해서 자, 사칙 연산을 배운 거예요. 구구단이랑 사칙 연산을 배운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볼 거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전선을 두고 나침판을 두고 있었어요. 그럼 나침판은 당연히 지구의 북쪽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우연찮게 나침판에 전류가 흘렀더니만 도선에 전류가 흘렀더니만 이 나침판의 N극이 움직였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류에 의해서 뭔가 자기장이 새로 생겼으니까 뭔가 변화가 생겨서 움직였다라는 거고, 전류에 의해서 나침판이 어떻게 움직였냐,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앙페르 법칙이라는 걸 봅니다. 앙페르 법칙. 앙페르 법칙을 우리는 오른나사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른나사 법칙. 자, 오른손으로 하는 거고 이것도 중학교 때 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구부리는 걸로 할 거고, 자, 엄지는 구부리지 않고요. 나머지는 구부립니다. 엄지는 구부리지 않고 나머지는 구부릴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대략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려지고요. 자, 엄지는 안 구부리고 나머지는 구부릴 건데,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엄지가 보통 자기장의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고, 엄지가 자기장일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입니다.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어요. 엄지가 자기장이었나 감기는 게 자기장이었나 헷갈릴 수 있는데 헷갈려도 됩니다. 엄지를 만약에 전류로 했으면 감기는 방향을 자기장으로 해도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좀 볼게요. 첫 번째,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자, 직선 전류는 I라고 쓸 겁니다.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간단해요. 직선 도선 이렇게 있고 전류가 위쪽으로 이렇게 흐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전류가 위쪽으로. 그럼 전류 위쪽으로. 전류. 그러면 이렇게 감기겠죠? 그렇죠? 이렇게 감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선의 오른쪽은 제 손가락이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선의 왼쪽은 나오는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니까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 될 거고, 들어오는 방향은 우리가 X자로 표기를 할 거고요. 나오는 방향은 점으로 표기를 할 겁니다. 바깥에 동그라미는 X는 안 쓸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기장이 생길 건데 우리가 3D로 이렇게 둥근 건 의미가 없고요. 그냥 오른쪽 왼쪽 들어가냐 나오냐 이렇게 결론적인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은 됐어요. 앙페르 법칙으로 방향은 구했습니다. 그렇죠? 방향은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자기장의 크기예요. 자기장은 자,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요. 그럼 전류가 많이 흐르면 자기장이 많이 생길 거고, 전류가 조금 흐르면 자기장이 조금 생길 거예요. 그러면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전류에 따라 자기장이 생기는 거니까 전류 근처, 전선 근처가 자기장이 세고 전선보다 멀수록 자기장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게 지금 자기장과 전선과 자기장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얘가 공식으로 쓰면 K 곱하기 R분의 I인데, 마찬가지로 보통은 비례식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K는 예전에는 상수를 외웠어야 되는데 지금은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고, 위에 직선 전류 하나만 더 볼까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전선은 지금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위에는 들어가고 밑에는 나오고, 위에 들어가고 밑에 나오고, 그래서 위에는 들어가는 방향, 밑에는 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밑에 넘어와서 원형 전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란 도선이 있고, 만약에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흐른다는 가정하에 안쪽에서는 나오는 자기장이 생기겠죠. 전류가 반시계로 흐를 때 엄지가 나오는 방향, 안쪽에서는 나오는 방향이 생겨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엄지를 전류로 하겠습니다. 엄지 전류. 그럼 전선의 밖에, 원의 밖에는 들어가고 원의 안쪽은 나오고, 이렇게 가도 바깥쪽 들어가고 안쪽 나오고, 이렇게 가도 바깥쪽 들어가고 안쪽 나오고, 그러니까 안쪽은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에는 당연히 비례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반비례할 건데, 간단하게 전선과 어느 지점, 자기장이 생기는 이 지점, 우리가 원하는 구하고자 하는 지점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되는데, 보통의 문제집이나 교과서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반지름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거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는 이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이 상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아주 가끔. 상수 똑같이 K, 얘는 K'인데 K'이 K보다는 파이배 커요. 한 3배 정도 큽니다. 3배 정도. 그러니까 똑같은 전류고 똑같은 거리가 있더라도 자기장은 원형일 때가 좀 더 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더 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솔레노이드. 그리고 솔레노이드는 뒤에 나올 전자기 유도에서도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솔레노이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솔레노이드는 도선을 감은 거를 솔레노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솔레노이드에 의한 자기장이죠. 자기장. 자, 솔레노이드는요. 이렇게 해서 원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그냥 그린 거라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플러스 쪽으로 전류가 흐를 거고요. 마이너스 쪽으로 전류가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지금 뒤에서 앞으로 넘어오는 방향, 자, 뒤에서 앞으로 감기는 방향이기 때문에 오른쪽이 엄지네요. 엄지 쪽이 N극. 그럼 반대쪽이 S극. 자, 그러면 자기력선이 지금 N극에선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갈 거고, N극에선 나가는 방향 S극으로는 들어오는 방향 될 거고, 엔드. 솔레노이드의 내부에서는 이렇게 해서 자기장의 모양이 이쁘게 그려집니다. 자기장의 모양이 이쁘게 그려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장이 균일. 자, 보세요. 자, 솔레노이드 내부는 이렇게 좀 이쁘게 간격이 일정하게 그려질 건데, 잠깐 보시면 자석에서는 자, 카메라 보시면 자석에서는 얘네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석에서는 이렇게 되고 하기 때문에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균일한데 얘는 자석이랑은 달라요. 자석 내부의 자기장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솔레노이드에서의 자기장도 크기를 비교하자면 전류에는 비례합니다. 그리고 N, 가문수예요. 가문수. 얘는 단위 길이당 가문수입니다. 단위 길이당. 얼마나 많이 감았냐?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이 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개념적인 건 다 했어요. 개념적인 건 다 했는데, 우리가 개념만 볼 게 아니라 문제를 이제 구할 줄 알아야겠죠. 그렇죠? 숫자를 구할 줄 알아야 하는데, 결국에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간단해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자기장은 많이 생긴다. 세게 생긴다. 그리고 전선과 가까울수록 자기장은 세게 생긴다. 많이 감을수록 자기장은 세게 생긴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예시가 중요하니까 예시를 좀 간단히 볼게요. 자, 제 기본적인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 전류가 2A가 흐른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1m 지점에 이 자기장을 구해라. 보통 자기장은 Q점에서 구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뭐 간단하죠. Q점에서의 자기장은 K 곱하기 거리분의 전류. 그럼 얘는 2K. 자기장의 단위는 테슬라라고 했죠. 그렇죠? 테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원이 안 그려지네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얘는 뭐 4A가 흐르고 있고 여기는 뭐 2m다. 그랬을 때 Q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해라. 그러면 Q점에서의 자기장은 K 프라임 2m에 4A. 얘는 2K 프라임 테슬라가 되겠죠. 근데 여긴 2K, 여긴 2K 프라임이니까 2K 프라임이 더 큰 겁니다. 근데 이것까지 내신에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신에 안 낼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구하는 방식이구나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상수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상수는 다 소거가 됩니다. 나중에 계산을 하게 되면. 자, 근데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올 거니까 우리가 이제 내신용으로 봅시다. 내신용 또는 수능용. 내신용으로 보면 전선이 2개가 나와요. 전선이 2개 또는 3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P점, Q점, R점 대표적인 걸로 보면 전류가 이렇게 해서 3A 그 다음에 똑같이 이쪽으로 해서 9A가 흐른다고 가정을 하고 각 전선에서의 길이는 1m라고 가정을 할게요. 1m.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간단히 P점에서의 자기장, Q점에서의 자기장, R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도록 합니다. P점에서의 자기장, Q점에서 R점에서 각각의 자기장을 구할 건데 자, 각 자기장은 모든 문제가 동일합니다. 모든 문제가 동일하게 각 지점에서의 자기장은 무조건 모든 전선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 모든 전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P점에서의 자기장은 자 보세요. 색깔로 할 테니까 자 우리가 왼쪽 도선은 기역 도선, 오른쪽 도선은 니은 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하시면 돼요. P점에서의 자기장은 기역에서의 자기장, Q점도 기역에서의 자기장을 더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의 자기장을 같이 더해주면 된다.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젠 써주면 돼요. 자 쓰면 K자 생략하고 쓰겠습니다. K자 생략하고 자 그러면 기역에서는 오른쪽으로는 기역도선은 오른쪽은 들어가고 왼쪽 나오니까 P점에서는 나오는 방향, Q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R점에서도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고 나오고 우리가 방향이 반대니까 부호를 바꿔 써줘야 되죠. 들어가는 건 플러스, 나오는 건 마이너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리분의 전류니까 그대로 할게요. 거리분의 전류. 여기도 거리분의 전류. R점도 거리분의 전류인데 거리가 이제 3m죠. 3m분의 전류. 그렇죠? 여기 그대로 쓸까요? 마이너스 1분의 3 플러스 1분의 3 여기는 플러스 3분의 3. 자 그러면 초록색 니은에 의해서는 니은에 의해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는 들어가고요. 오른쪽으로는 들어가고 왼쪽 도선의 왼쪽에선 나오네요. 도선의 왼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오는 걸로 얘는 3m분의 9A, 얘는 1m분의 9A, 얘는 1m분의 9A. 그렇죠?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도 마이너스 3분의 9, 얘는 마이너스 1분의 9, 얘는 플러스 1분의 9. 원래는 K자를 써야 되는데 항상 비례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소거가 되기 때문에 K자 생략했습니다. 자,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더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9니까 얘도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6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9니까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점에서의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Q점에서도 나오는 방향, R점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굳이 비율을 따지자면 3대 3대 5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전선이 두 개가 크로스가 돼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로스가 돼 있어도. 자, 이쪽으로 4A, 이쪽으로 뭐 8A,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 2m, 그다음 1m 떨어져서 여기 Q점. 그러면 자기장 Q점에서의 자기장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똑같이 색깔별로 4A인 거 기역도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8A인 거 니은도선 하시면 기역도선, 그 다음에 니은도선 더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기역도선에 의한 거는 2m 떨어져 있죠. 그렇죠? 2m 떨어져 있으니까 2분의 4A. 그리고 기역도선은 오른쪽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들어가는 거. 자, 니은도선에 의해서는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나오는 방향이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1m 떨어져 있고요. 8A가 흐릅니다. 그렇죠? 그럼 더하면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플러스 2고 이거는 마이너스 8이네요.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6. 그러면 얘는 나오는 방향으로 6 K다라고 하면 되는데, K다라고 하면 돼. 어차피 이거 K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일단은 단위는 테슬라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됐죠? 계산할 때 헷갈리시면 그냥 상수 넣으세요. 상수 넣고 계산을 하시는 걸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시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1m, 여기도 이제 1m. 자, 이제 Q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4A가 흐르고 있고 반대쪽은 몰라요. 반대쪽은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자, Q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다. 그러면 바깥쪽 도선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전류가 흘러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안쪽은 주황색, 바깥쪽은 초록색이라고 할게요. 바깥쪽은 초록색인데 방향은 잘 모르겠고요. 자, 안쪽에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기역도선, 얘는 니은도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헷갈리네요. 이렇게 하면. 자, 기역도선, 니은도선. 자, 그러면 기역도선, 그다음에 니은도선. 그럼 기역도선은 지금 이렇게네요. 그렇죠? 이렇게 시계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1분의 4. 그럼 니은도선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미 2가 있죠? 거리가 2가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여기는 8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야 더했을 때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야 더했을 때 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8로 돌아야 되니까 이거 마이너스 8로 마이너스의 자기장이 생겨야 되죠. 나오는 방향에 생겨야 되니까 얘는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로 돌아야 된다. 그리고 8A로 돌아야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자기장 같은 경우도 문제의 유형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까지 했던 역학적 에너지와 비교를 하자면 유형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금만 풀다 보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초반에 조금 헤매더라도 문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자, 자기장 다음에 나오는 게 자성입니다. 물질의 자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성은요. 자기장에 지우개가 떨어졌네요. 자, 자성은 쉽게 쓸게요. 그냥 자성은 쉽게 얘기하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이에요.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근데 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석의 성질을 자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석의 성질. 근데 우리가 자석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두 개밖에 없어요. 인력과 청력, 땡기는 힘과 미는 힘 두 개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성체라는 게 있을 건데 자성체는 쉽죠. 자성체는 자성을 가진 물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자석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자화. 자화는 자석이 되었다. 자석이 되었다.
이거를 자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이냐? 도대체. 자, 이렇게 해서 어떤 물질이 있고 자기 구역이라는 게 있고요. 각자의 구역에서 자기장들이 뒤죽박죽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가 N극과 S극으로 해서 외부적인 자기장을 이렇게 주게 되면 얘네가 안쪽에서 배열을 이쁘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예쁘게 해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자화라고 합니다. 자화. 그렇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얘는 출발점이 이쪽이고 끝나는 점이 이쪽이니까 자석 내부에서는 S에서 N이라고 했죠. 그래서 위에가 S극, 안에가 N극이 됩니다. 모든 물체가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우리는 그냥 뭐랄까 원리를 본 거예요. 원리를. 자기장이 있을 때 뭔가 이쁘게 배열하는구나. 근데 이쁘게 배열을 할 때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일 수도 있고 반대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성체의 종류에 강자성체가 있고 상자성체가 있고 반자성체라는 게 있어요.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자, 강자성체는 강하게 반응하는 녀석이고 상자성체는 어느 정도 반응하는 녀석이고 반자성체는 어느 정도인데 반대로 반응하는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자, 강자성체, 상자성체, 그다음에 반자성체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얘를 외부 자기장 속에 넣겠습니다. 외부 자기장 속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볼 건데 자, 그냥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반자성체든 기본적으로는 자석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석이 아니에요. 근데 얘를 자기장 속에 넣을 거예요. 자기장 속에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기장 속에 이렇게 넣으면 그림이 잘 보이겠죠? 자, 강자성체와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가 있으면 자, 보세요. 강자성체는 잘 보이게. 자, 강자성체는 이렇게 외부 자기장을 그대로 잘 따라갑니다. 따라서 배열이 잘 돼요. 이것처럼. 상자성체는 어느 정도 방향을 따라가고요. 반자성체는 어느 정도 반대로 방향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안쪽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생긴다고 했죠. S극에서 N극, S극에서 N극. 그럼 보니까 반자성체는 자화를 하고 보니까 바깥쪽과 서로 같은 극을 띠게 되고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이걸 자,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요. 이거를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스너 효과 또는 마이스너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뭐 초전도체에 쓰이는 건데 거기는 이제 통합과학의 내용이고 일단 마이스너 효과 때문에 뭐 자기부상 열차에 이용한다 뭐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강자성체든 상자성체든 반자성체든 외부 자기장과 아무튼 자화를 일으켜서 뭔가 자석이 된 거고 여기까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빼요. 얘를 빼면 상자성체와 반자성체는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석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강자성체는 아직 자기장을 유지합니다.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성을 유지해요. 자성 유지. 그래서 정보 저장에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자기장의 형태로 강자성체에 입히면 걔는 정보가 저장돼 있는 거고 대표적인 물질이 여러분들이 잘 쓰고 있는 여러분들 뭐 노트북이나 지금 컴퓨터 쓰고 있을 거니까 컴퓨터에 쓰이는 하드디스크가 다 강자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다 자기장의 형태로 바꿔서 입력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자 상태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 일단라는 거고. 그러면 자화라는 건 왜 일어나냐? 자, 자화의 원인. 왜 일어나냐? 결론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로 보냐면 우리가 지구가 태양을 공전도 하고 자전을 하죠. 공전도 하고 지구 스스로 자전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자도 마찬가지로 핵을 중심으로 전자라는 것도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합니다. 핵을 주변으로 돌면서 지 스스로도 돌아요. 공전하는 걸 궤도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궤도 운동. 그다음에 자전하는 걸 스핀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궤도 운동과 스핀 운동을 하면서 자화가 생긴다. 왜? 운동이라는 건 움직임이라는 거고, 움직인다는 거는 곧 전자의 움직임을 두 글자로 전류라고 하는 거예요. 전류라는 게 생기는 거니까 자기장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 생긴다. 앙페르 법칙 얘기했죠, 그렇죠? 앙페르 법칙 얘기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자기장과 자화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 칠판 정리하고 전자의 유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알겠죠? 이번 강의 조금 긴데 그래도 끝까지 잘 보세요. 칠판 정리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했고요. 이제 전자기 유도 하고 2단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기 유도인데요. 전자기 유도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전자기 유도가 여러분들 내신에서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그렇고 전자기 유도에서 이제 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내용은 어렵진 않아요. 내용이 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데 이게 이제 응용 문제다 보니까 응용 문제가 주로 나오다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 1에서 빠진 내용이 있고 들어오는 내용이 있는데 유지가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빠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고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유지가 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럼 유지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문제 수가 계속 쌓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조금씩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자, 전자기 유도는 뭐냐면 우리가 아까는 앙페르 법칙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류가 흐르니까 자기장이 생기는구나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전류가 자기장이 있으면 그러면 전류가 생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기니까 전류가 실제로 생기더라. 그 전류를 유도 전류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도선을 감은 이거 솔레노이드라고 했죠. 자, 여기 아무것도 없고 전구만 달아놨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류는 안 흐르니까 전구에 불은 안 들어올 거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자석이 이렇게 있는데 N극이 이렇게 있는데 N극은 자기력선이 이렇게 간다고 하겠습니다. 자기력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는 4개가 통계하고 있는데 자석이 만약에 가까이 온다면 이 선 6개가 다 들어올 거고요. 자석이 멀어진다면 이 선들이 이렇게 빠져서 결국 이 솔레노이드의 6개 중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 가까이 갔다 멀리 있다 왔다 갔다 하면 자기력선의 개수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이게 결국엔 자기장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래서 여기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예시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는 이렇게 해서 애기 신발 생각하시면 돼요. 애기 신발. 애기들이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 여기서 이제 신발에서 불빛 나오죠. 그렇죠? 신발에 이제 엄마들이 건전지 끼는 건 아니니까 신발을 충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애기들 걷는 신발에 이제 불이 나오는 게 대충 이러한 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도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세게 흐르냐, 우린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유도 전류의 방향을 볼게요. 우선은 유도 전류의 방향, 우리는 유도 전류의 방향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 자, 패러데이 법칙. 결론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해하는 방향.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 예시고요. 이거는 교재마다 보통 이제 교재를 보면 여러분들 그 문제집이나 이런 거 보면 얘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눕혀 있는 경우도 있고 세워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뭐 내용은 똑같으니까 보세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찬가지로 뭐 정부라기보다는 그냥 여기 A, 여기는 B라고 했습니다. A, B. 네, 보시면요. N극. 자, N극이 오고 싶어요. 자, N극이 가까이 올 때, 이 솔레노이드는 N극이 오는 걸 싫어요. 그래서 N극 오지 말라고 N극을 만들 겁니다. N극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렇게 해서 흘러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렇죠? A에서 B 방향으로 흐를 겁니다. 근데 반대로 N극이 멀어지면 나는 멀어지는 것도 싫어요. 그래서 N극이 멀어지는 거 싫어? 땡겨와야 되니까 여기 S극이 생겨야겠죠. 그래서 S극 오른쪽에 그러면 N극. N극이 오른쪽이니까 전류는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B에서 A로 흐를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여기 감기는 부분에 직접적으로 지금 화살표를 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서 A에서 B, B에서 A로 하면 실수가 나와요. 그래서 꼭 코일이 감겨 있으면 이 감겨 있는 쪽에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떻게 흐르는지를 봐야지 이걸 그냥 눈으로만 체크를 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자, 그럼 다시 이번엔 S극을 가까이 올 거예요. 그럼 S극이 가까이 오는 거 싫으니까 나는 S극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똑같죠? 보라색. 그래서 B에서 A로 흐를 거고. 자, 마찬가지로 S극이 멀어지면 S극 멀어지는 거 싫으니까 여기 N극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럼 N극이니까 엄지 왼쪽, 감은 건 앞에서 뒤로. 그래서 A에서 B. 자,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자석이 나한테 가까이 오려고 하면 나는 밀어내려고 하고요. 자석이 나에게 멀어지려고 하면 나는 당기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석이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솔레노이드에 자,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현재보다 자기력선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속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멀어진다는 얘기는 현재보다는 자속이 감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속이 늘어나는 것도 싫고 나는 자속이 감소하는 것도 싫은 겁니다. 가까이 와, 자속 늘어나니까 싫어, 가 라고 해서 없애는 거고 반대로 자속이 멀어져요. 원래 있던 자속이 없어지면 아니야, 더 생겨야 돼 해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것도 싫고 오는 것도 싫고 이렇게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가는 거 싫고 남 주긴 싫고 나갔긴 아깝고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한테 오는 거 싫고 가는 것도 싫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빠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방향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방향은 단 눈으로만 방향을 체크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방향에 대해서 틀리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기예요. 크기. 유도전류의 크기인데 죄송해요. 이름을 잘못 썼네요. 패러데이가 아니라 얘가 렌츠입니다. 렌츠. 그리고 여기가 패러데이예요. 자, 패러데이. 자,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요. 패러데이 법칙은 유도 기전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 자, 근데 우리 기전력이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는 전압이에요. 전압. 자, 그럼 전압이라는 게 뭐냐? 전압은요. 조금 유치할 수는 있는데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능력. 그러면 전압이 세면 전류가 많이 흐르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전압이 있어 전류가 흘러. 무조건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핸드폰 충전할 때도 어디다가 꽂아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꽂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장이 생겼을 때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생긴다고 했는데 유도 전류가 생긴다고 했는데 무조건 이전에 전압이라는 게 먼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도 전류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생기는 거. 자, 그러면 유도 전압은 어떻게 구하냐? 유도 전압은 자,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젠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 파이. 자, 마이너스란 얘기는 방해한다는 뜻이에요. 방해.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전자기 유도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자기 유도에는 렌츠의 법칙도 있고 패러데이 법칙도 있는데 렌츠의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는 패러데이 법칙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 n은 아까 했습니다. 그쵸? n은 좀 전에 했어요. n은 가문수였고요. 물론 아까는 소문자였지만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이인데 파이가 자속이에요. 자속. 근데 우리가 파이에 대해서는 기본 문제 풀 때 보시면 되고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시간의 변화분의 자속의 변화. 자속 이꼴 자기장입니다. 자속 이꼴 자기장. 그래서 얘는 자기장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장의 변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전자기 유도를 하는 건데 전자기 유도는 결국에는 자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전기.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일단 발전의 원리에 쓰여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어떤 장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를 발생시키는 장치는 전자기 유도가 쓰인다. 또는 패러데이 법칙이 쓰인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와 반대되는 녀석은 전기를 꽂았을 때 움직이는 녀석은 패러데이 법칙이 아닌 거예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 패러데이 법칙. 근데 전기를 그러니까 발전기, 쉽게 얘기하면 발전기가 패러데이 법칙이고 모터, 전동기 이런 애들은 패러데이 법칙, 전자기유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로 전기를 만들어 패러데이로 전기를 만들어 결국에는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이 클수록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도 기전력이 크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예요. 가문수가 크거나 아니면 자기장의 변화가 크거나.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는 방해라는 뜻이니까 둘 중 하나인데 가문수를 많이 감는 건 오케이. 많이 감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장의 변화가 크다. 이거는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센 자석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진동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진동을 빨리. 그걸 우리가 진동수가 크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동수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 3단원 파동 파트 하면서 보게 될 거고요. 자, 이게 답니다. 유도 전류는 내가 빨리 움직일수록 아니면 센 자석을 이용할수록 또는 가문수가 많을수록 내가 더 유도 전류를 많이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기유도는 이렇게 보는 건데 전자기유도에서 우리가 지금 자석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디귿자 도선이라고 하는 이 모양이 잘 나옵니다. 디귿자 도선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자, 디귿자 도선은 간단히 이거예요. 디귿자 도선, 말 그대로 디귿자 선이 있는 거고요. 요 가운데는 자기장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B라는 자기장이 있고요. 여기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금속 막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요 네모나게 회로가 하나 형성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에서는 여기 A, B, 그 다음에 여기 저항이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R이라고 하는 저항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막대를 오른쪽으로 밀면 전류가 어떻게 생기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막대의 길이는 L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막대를 오른쪽으로 밀면 유도 전류가 어떻게 생기냐? 자, 막대를 오른쪽으로 밀면 X자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 원래 4개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6개가 됩니다. 이게 증가해요.
그럼 나는 이게 증가하는 게 싫어. 이게 증가하는 게 싫어. 다시 4개로 만들고 싶어. 들어가는 게 많아졌으니까 나는 이걸로 2개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자기장을 만들 거야.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 거야. 그럼 나오는 자기장을 만들려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겠죠. 이렇게. 그쵸?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전류가 이렇게. 그럼 전류는 A에서 B로 흐르거나 또는 문제에서는 막대에서는 어디로 흐르냐라고 문제에서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체크를 했으면 얼마나 흐르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죠? 일단 전류가 A에서 B로 흐르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A에서 B로 흐른다. 그럼 이제 얼마나 흐르냐가 중요한 건데 얼마나 흐르냐? 여기서 디귿자 도선에서는 유도 기전력을 어떻게 구하냐? 유도 기전력을 마이너스 BLV로 구합니다. 마이너스 BLV. 여기서 공식을 조금 더 유도해서 증명하는 건데 그냥 공식을 쓸게요. BLV라고 해서 당연히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이고요. B는 자기장, L은 금속 막대의 길이, 그리고 V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도 전압도 구할 수 있어요. 유도 전압도 구할 수 있고, 자, 그럼 내가 유도 전압을 구하면 R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우죠? V는 IR, 오메가 법칙 이거 배워요.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V는 IR. 그럼 V는 이렇게 해서 구했고, R 값을 만약에 문제에서 주면 우리는 I 값을 구할 수 있고, I 값을 문제에서 주면 우리는 R 값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셋 중에 2개는 문제에서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거예요. 도선이 움직일 때 어떤 식으로 전류가 흐를 것이냐 해서 비슷한 모양으로는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비슷한 모양으로는 아예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러한 회로를 여기에 넣을 거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이거랑 얘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들어가. 원래 없어. 자기장 없어. 들어가. 근데 들어가는 자기장이 얘를 침범하겠네요. 그럼 난 들어오는 게 많아지는 게 싫어. 나오는 걸 만들 거야.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흐르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 지금 디귿자 도선 이러한 형태들의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기 유도가 문제 유형이 다양해요. 물론 이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뭐 네모가 여러 개가 있고 뭐 속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요. 2단원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좀 했어요. 뭐 자기장이라던가 전자기 유도의 개념을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1단원보다는 쉬울 수 있는 게, 문제가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이 문제가 또 나왔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조금만 하시면 2단원은 다 잘 공부를 할 수 있을 거고, 1단원이 이제 1학기 시험이고 2단원이 보통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인데, 학생들이 보통 보면 2학기 중간은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는 편이고 점수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처음 봤다고 해서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상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발전의 내용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추가된 내용이니까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고요. 어느새 우리 지금 물리 한 4분의 3 정도는 개념을 봤어요. 중간에 이제 안 한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1, 2, 3단원 중에 2단원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앞으로 남은 두 번의 강의에서는 파동 3단원을 정리해서 이제 물리를 마무리 짓게 될 거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이론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2단원, 여기 2단원의 절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1시간 정도 54분을 지나고 있는데 한 1시간 정도 강의를 봤지만 거의 2단원의 절반의 내용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을 한 거니까 복습 꼭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